연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연기를 하는 것으로 밥을 먹고 살지만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거짓말할 때는 정말 연기가 안 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하는 연기, 평생 해야 되는 연기,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주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자. 그렇게 실천해 가는 것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런 사람을 우리의 일꾼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주당원이 된 지 꽤 됐습니다. 그때는 1,000원씩 내다가 또 좀 양심에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0원으로 그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하고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저는 그때 말렸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 자리는 엄마 것이 아닌데 지금처럼 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말리면서 대신 내가 민주당을 위해서 돈을 더 내겠다. 5만 원으로 그때 5만 원을 올려. 저는 정말 민주당이 저를 위해서 돈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5만 원을 올렸어요. 제가 이재명이라는 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성남에서 뭐죠? 저 변호사 민변 모임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성남 의료원을 만들겠다고 본인이 시정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혀. 그러니까 정치인이 배우가 될 만한 소양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당신은 연기를 잘하지 않고 너무 솔직하다. 속을 다 드러낸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연기를 내가 좀 싫더라도 앞에 나가가지고 웃을 수 있고 남의 손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손도 잡고 때로는 그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고 이게 정치인데 그리고 최악이 아니게 차차 악이라도 협의를 해서 둘이 합의를 해서 차차악이나 차악이나 뭐 조그만 선이라도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당신 우기지 않느냐 끝까지 안 된다. 그랬더니 한 번에 포기했어요. 술 먹고 풀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다시 왔어요. 같이 술 먹다가 우리가 아무리 민변에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아무리 추구라고 해봤자 안 되더라. 이게 우리가 의료원을 만들면 우리가 좋다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서 의료 서비스를 잘 못 받는 성남 시민들, 성남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성남은 우리나라의 축소판입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분당이라는 아주 잘 사는 우리나라 첫 번째 계획된 도시가 있죠. 일산과 분당인데 그래도 분당이었죠. 그런 데가 있는데 성남의 또 한쪽 구탱에는 88년도 우리가 올림픽을 할 때 공항에서부터 잠시 체육관까지 가는데 마포나 이런 데 강변에 한잣집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그 사람들 다 쓸어 모아가지고 성남을 이주시켰습니다. 강제로. 그렇게 해서 생성된 도시가 그곳에서 안동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성남의 밑바닥, 빈민들, 지붕도 없고 이런 데도 많았고 텐트 같은 우리 뭐 염소우리나 소우리처럼 만들어 놓고 사는 그런 집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 데가 동시에 있었어요. 그러니 분당은 지금도 독립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성남시 말고 분당시로, 난 분당시로 우리를 만들어달라. 왜? 우리가 세금의 대부분을 우리가 내는데 우리 세금을 왜 쟤네들 위해서 쓰여야 되느냐. 그죠? 그런 주장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 데는 이 사람의 노동력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을 잘 모르겠죠. 어쨌든 현재 내는 돈의 대부분은 성남시에서 거치는 세금의 대부분은 이쪽에서 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우리의 혜택을 다 뺏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남시예요. 거기서 성남시에서 시장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 화합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리고 의료원을 지켰다고. 좋습니다. 나 뭐 배우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그때 살짝 유명했는데 한 번에 먹고 살짝 월한 3천 열심히 도왔어요. 그래서 개고기도 유명한 그 모란시장이 있는데요, 성남입니다. 그 개고기를 금지시키고 살짝 여기 있던 성남시장은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몸을 틀어서 재배치를 하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왜냐면은 여기서 계속 하시던 분이 이걸 자리를 안 옮기면은 절대 자기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자리를 살짝 옮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의료원을 줬고, 그리고 그 전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빚을 다 탕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유명한 계곡 정리는 나중에 경기도지사 때 그렇게 해서 성남시장을 했고, 유명한 그 무상교복을 해서 시작을 했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시장이 된 다음에 1년 동안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2년 끊고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무수히 많이 기회가 있었지만은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시장 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형 밥은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서 밥을 얻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도지사를 하겠대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맞다. 시정하고 도지사는 또 다릅니다. 권한은 시장한테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도지사는 큰 권한이 없어요. 도지사한테 할당된 공무원들은 지금은 바뀌었죠. 예전에는 소방 공무원밖에 없었습니다. 소방 공무원은 도지사 관할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왜 김문수 씨가 나 김문수인데 너 이름 뭐야? 이렇게 했던 게, 전화해서 명령할 수 있는 데가 소방관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당신의 그 행정적인 능력을 발휘했으니 그것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큰 도시로 가거나 성남시장을 한번 더 합시다. 이제 좀 더 큰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산적한 문제들, 경기 남북도로 나눠져 있고, 그 성남시랑 똑같습니다. 경기 남북도도 경기 남부에 대부분의 인구가 다 살고 있고, 잘 사는 동네는 다 경기 남부에 있습니다. 이쪽 과천에서부터 쭉 해서 의왕, 뭐 안양을 거쳐서 저쪽 인천과 이어진 부평과 이어지는 그 동네까지 경기도의 투표인 수가 1178만인가 그런데 한 70% 정도가 그 벨트에 삽니다. 남부 벨트에. 그리고 저 위쪽은 땅은 훨씬 더 큰데 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런데 민주당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게요? 아니요. 지금도 딱 한 군데만 가지고 있습니다. 파주. 저 서쪽에 파주. 왜 그러냐면은 파주는 일산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자유로가 있어요. 교통이 좋습니다. 교통이 자유로 뭐 편도 한 7, 8차선의 도로가 쫙 뚫려 있죠. 그러면서 거기까지 이제 교통이 좋으니까 출퇴근하려고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사 갔어요. 파주 쪽으로. 그래서 파주는 그래도 한 55%는 팔았습니다. 경기 북부, 서울을 절반으로 나눠서 위쪽은 파주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그쪽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민주당의 표로 만들어 보겠다고 야심차게 해서 지난 대선 때 어쨌든 열심히 뭐 의원이나 시장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약 40%가 넘는 표를 얻었습니다. 연천이나 이런 이 휴전선하고 접경 지역 이런 데는 17%, 21% 이렇게 나오던 동네였어요. 그것을 40% 수준까지 올려놨습니다. 물론 당선자는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이번 지선 다가오는 내년 6월 지선에서는 반드시 민주당 시장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 총선에는 국회의원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를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문재인 후보가 확정된 상태에서 자기가 하겠다고 한번 나오겠다고. 좋다. 후보로 나오는 건 뭐 어차피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시라. 경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조직도 만들어보고 대신 어차피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판이었어요. 거의 전 국민이 다 인정을 하는 그런 판이었죠. 기억을 후보인데.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우리 둘이 싸우는데 체급이 확 차이, 뭐 저와 초등학생이 싸운다 보면 재미가 이걸 돈 주고 와서 보지는 않잖아요. 흥행력이 떨어지니 체급을 올려놓자. 체급을 올리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방안을 해서 모색을 해서 체급을 올려놓을 테니 대신 끝났을 때 두말하지 않고 깨끗이 승복하고 다들 이쪽으로 와서 백기통을 하자. 대신 정책을 많이 연구해서 시간이 있으니 정책을 많이 연구해서 여기서 30% 정도를 얻으면은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6대 3, 5.5대 3.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쳤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괜찮은 정책 한 두세 개는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80년대 운동권을 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운동권들을 한 군데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백범회관이라는 용산에 있는 백범회관이라는 곳에서 약 5,000명이 모였습니다. 83학번, 84학번, 82학번 선배님서부터 83, 84, 85, 86 학번까지가 87, 60만 세를 이끌었던 세대입니다. 이때 운동하다가 한 번이라도 잡혀가지고 빵에 갔던 사람들이 싹 모았어요. 각지에서 다들 조금씩은 알고 있습니다. 한 명 거치면 두세 명은 또 알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5,000명이 모여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모셔다가 연설을 한번 듣고 그때 1시간 반 정도의 연설을 마이크 한 번도 안 놓고 쪽지 하나도 안 보고 1시간 반을 정말 멋진 연설을 해냈어요. 이재명 후보가. 제가 그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단한 영상이었습니다. 다 감복했어요. 그리고 대신 우리는 그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깨끗이 승복하고 그리고 정책을 최대한 밀어넣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게 해서 막 전국 다니는데 뭐 전남 광주나 이런 데 갈 때 5,000명 중에서 정말 가능한 사람들 엄청나게 갔어요. 500명, 300명 각자 버스 대절 안 하고 KTX 타고 버스 타고 자기 자가용으로 그렇게 가서 300에서 500명씩 다 체육관에 다 들어가서 이걸 했어요. 갑자기 올라왔죠. 그때 지지율이 10몇 %였던 지지율이 30몇 % 정도까지 쭉 충남을 통과할 때는 그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딱 그러니까 어떻게 됐었죠? 눈빛이 바뀌었죠. 눈빛이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기겠대. 원효씨, 오, 이러다가 이기겠는데? 내가 후보 될 이런 마음이 확 들어갔죠. 눈빛이 달라졌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게 다 우리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체육관에서 제주도 체육관에 한 명을 열성적으로 응원하는
500명, 300명 정도가 확 들어가면 분위기 확 바뀝니다. 진짜.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처음으로 멱살잡이를 한 거였어요. 왜 그러냐? 눈 풀어라. 그자는 당신 자리가 아니다. 우리 약속했잖아요. 왜 그러시냐고. 못 이긴다. 그리고 이겨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겨서는 안 된다라는 어폐에 있는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었고, 실질적으로 이기지도 못해요. 죽으라고 올라가 봤자 요것만 조금 좁힐 뿐이지 절대 못 이기는 판때기였어요. 근데 눈빛이 돌았죠. 그래서 절연합시다. 그래서 백방백근에 있던 사람들 그 다음 장소부터 싹 뺐습니다. 하지 말자. 이상하다. 권력이 한번 한번 돌면은 위원님도 잘 아시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리고 그것을 그때 정치적으로 맨 처음에 사형선고는 그때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잊혀지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것을 자기 조직을 그때 손가락 혁명을 하고 손가락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손가요? 근데 스스로 손가역을 해체했어요. 팬클럽 필요 없다. 스스로 해체하고 다시 경기도지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정책을 내고 그때 계곡 정비를 하고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일 잘하는 행정가로 천천히 1%, 2%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대통령 다음 차기 후보로 누가 거론되냐 할 때 1%에서 5% 정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동안 안 만났어요. 내가 처음에 말했죠. 당신 정치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때 성남시장 나간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정말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근데 물론 이렇게 사람 없는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천천히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와서 다시 무릎을 꿇고 같이 합시다. 당위성이 있다. 나를 도와줄 당위성이 이제 나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찾아오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1대1로 찾아다니면서 다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법적인 탄압이 시작됐죠. 10% 20% 올라가니까 이제 사법적으로 그리고 다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진짜 물리적으로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네 번 정도는 죽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어떤 우리 뭐라고 하지? 여사님 여사님도 이해를 못하겠대요. 설명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내란 때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하는 거 국회로 보여주십시오. 방송을 할 때 잘 들어보시면 옆에서 울고 있는 김여경 여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 그 목소리 듣고 갔어요. 대표님 목소리 때문에 대표님이 오라고 해서 그거라기보다는 옆에서 국민 여러분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국회로 와주십시오 할 때 옆에서 국회로 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옆에서 이 목소리가 들려요. 그게 너무 짠한
사지로 남편을 보내면서 국회 안으로 자기가 운전을 해서 보좌관이 아니고 여사님이 직접 운전을 해서 남편을 국회로 데려다 주는 그 마음, 그리고 등 떠밀고 담을 넘어가게 만드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게 해서 이 정권이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재밌죠?